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이제 지역농협 6급 오픈 봉투 모의고사 1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수리 능력 위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같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점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었던 방법하고 이 사람이 풀었던 방법이 왜 다르지? 그러면 네 방법 중에서, 두 방법 중에서 누가 더 좋은 거지? 만약에 제게 더 좋으면 여러분이 가져가면 되고, 여러분께 좋으면 여러분 거 계속 유지하면 돼요. 알겠죠? 조합해서 뭔가 더 좋은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 걸로 조합하면 됩니다. 아무튼 남이 푸는 방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괜찮네, 이거는 별로야,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하면서 나를 어쨌거나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풀어야 하는 방법을 내가 따라가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조합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걸 낫다고 생각을 하든지 고수하든지, 아무튼 뭔가 결론이 좀 나와주면서 봐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보고 있으면 문제 푸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를 푸는 방향, 어떻게 푸는지,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사람도? 나도 오래 걸렸는데 이 사람도 오래 걸리네? 그러면 모두가 다 오래 걸리는 형태겠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얻어봐야 돼요. 한 문제 한 문제당. 자, 아무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13번부터 저는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1회는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1,000만 원을 저축하려는데 적금이랑 예금이 있대요. 근데 적금은 연율이 몇 %가 돼야지 예금보다, 예금에 1,000만 원을 다 넣고 때려받고 계산하는 것보다 적금 쪽이 더 이득이냐,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 봤더니요, 이제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예금이 2.3%고 적금은 이제 50만 원까지가 맥시멈인데 여기 최대 금액을 납입한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600만 원은 떼나요. 50만 원씩 내야 될 그 돈은 600만 원 아직 저금 안 해요. 그냥 갖고 있다가, 자, 이 사람은 예금한 사람은 1,000만 원을 그냥 예금을 해버리죠. 그러면 1.023만 계산하면 답이에요. 이 돈을 받을 거고, 그죠? 근데 요 적금하는 사람은 600만 원을 뺀 400만 원만 1.023을 붙이고요. 예금을 넣어놓고 나머지 600만 원 50만 원씩 계속 넣겠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만한 방법인데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얼 혹은 얼-1분의 첫 번째 항의 얼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식이 있거든요. 네,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볼 녀석이 있는데, 풀 수도 있는데, 자, 이 거는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단 1.044의 12제곱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걸 우리가 풀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로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월 불입금이 나와요. 50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연이율이 나옵니다. 연이율이라서 X%죠? 그럼 100분의 X라는 개념을 적고요. 연이율을 지금 달로 바꿔줘야 돼요. 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월이율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2분의 n, 납입 횟수 n 더하기 1, 한 번 더한 것까지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네. 그죠? 요런 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네. 복리인가요? 탄리인가요? 네. 복리예요? 단리예요? 12분의 1을 했다는 거는 일단 이유 자체가 만약에 1%다 그랬으면 50만 원의 1%에 대한 그 금액이 나오죠. 그걸로 12번. 그 밑에 거는 그걸로 11번. 그 밑에 건 그걸로 10번. 9번. 계속 횟수가 줄을 때마다, 늘 때마다 이 이율 받는 횟수가 줄어들죠. 예를 들게요. 1월 초에 50만 원 넣습니다. 그럼 만약에 단리였다 그러면 얘는 5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이자가 1%라고 해봐요. 그럼 5천 원을 받아요. 이렇게. 50만 5천 원이 돼 있겠죠? 그 다음 한 달이 지나면 51만 원이 돼 있을 거고요. 그죠? 5천 원이 아닌가요, 이자가? 1%가 5천 원 맞잖아요. 네. 월 이율 1%라고 하면. 그럼 5천 원씩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끝에는 50만 원 더하기 5천 원 곱하기 몇이죠? 1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밑에 거는 두 번째 2월 달에 넣었던 50만 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자가 한 번 덜 붙기 때문에 5천 곱하기 1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싸그리 다 더한 게 원리학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만 원에다가 이건 쭈루루루, 네. 몇 번이죠? 50만 원이 일단 12번이 있어요. 12번이 있는 상태에서 50만 원에 이자를 곱하죠. 그게 여기 해석이에요. 100분의 X를 곱했다는 소리고, 거기에 원리율을 곱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원리율을 곱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월에 해당하는 그 이자가 나오게 된다는 소리고, 그 행위가 이게 5천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서부터 보면 1부터 12까지 합이 나와요. 1부터 12까지의 합은 2분의 12 곱하기 13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계산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해석은 뭐냐면, 네.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자액이에요. 이자의 총액. 단리로 계산했을 때 복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나 단서도 없고 뭐 몇의 n제곱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복리는 아니었다는 소리고 단리 개념으로 갔다라는 소리입니다. 단리 개념으로 갔을 때 총 이자에 대한 해석이고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이게 받는 총 이자액인데 이자액의 총 합이에요. 근데 얘는 얘랑 차이가 얼마냐면요. 600만 곱하기 1.023만큼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는 적금으로 받는 이자액의 총액이고 이거는 예금으로 받는 이자액의 요 둘의 차이 값이거든요. 어차피 400만 원하고 1000만 원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얘 혼자 400과 600으로 나눴을 때하고 가정해주면 얘는 얘랑 퉁치면 되고요. 이 600만 곱하기 1.023이랑 그죠? 이 녀석으로 계산했던 이 녀석의 값이랑 비교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1.023은 원근 합친 건데 여기다 0.023으로 곱해주면 이거는 이자액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야 좀 복잡한데 600만 곱하기 0.023이랑 이 계산 지저분한 거랑 도대체 누가 더 크냐, 이쪽이 더 크게끔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럴 때 x의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인 겁니다. 말 진짜 어렵죠. 네, 조금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100하고 이거 50만인데 공 2개 지울게요. 5000으로 바꾸고요. 네, 이거 먼저 곱하고 반땡해요. 곱해버리면 65000 나옵니다. 65,000을 반땡하니까 37,500x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것도 여러분 많이 하나, 둘, 셋, 네 개 보내버려요. 230 곱하기 600 해봐요. 어차피 나눠질 수가 있긴 한데 000, 638, 622, 13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3만 8천이요. 결국은 뭐보다 작으면 되냐? 하면 요거 나눠주면 여러분 얼마죠? 네, 32,500 x보다 작냐? 요거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진짜로 나눠버리면요. 13만 8천이랑 이제 공 2개는 지울게요. 이렇게. 그럼 1380을 325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4개는 들어가겠죠? 4, 5, 20, 4, 2, 8, 10, 4, 3, 12, 13입니다. 8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0.2 정도 들어가겠네요. 650, 그래서 1500 나옵니다. 1500이기 때문에 한 4 정도 또 다시 들어가겠죠? 4.24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4.24인데, 5는 약간 안 되는데, 그 뒷자리에서 업을 했나요? 그죠? 그러니까 4.24보다는 어때야 되냐면, 이쪽이 x의 값이 4.24보다는 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소 한 4.3 정도는 돼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라고 체크될 겁니다. 아무튼 제대로 된 해석을 하려면 꽤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금 문제라서 네. 첫 문제부터 아주 그냥 우리 속을 박박 긁어놨습니다. 실전에서 여러분 저런 문제 나오면 덤비면 안 돼요. 와, 덤비면 안 돼요.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의 풀이가 여기는 안 봐요. 여기를 안 보고 그냥 곧바로 내려가세요. 안 봐. 하고 1번부터 내려가요. 혹은 뭐 내가 땡기는 번호부터 갑니다. 3번부터 봐야지, 4번부터 봐야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저는 1번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땡기는 것부터 봐도 돼요. 모든 금융업권에서 이런 데인가 보죠. 매년 예금자 부보 예금이, 네,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봤더니 매년 증가한 건가? 은행은 맞고요. 보험도 올라간 거 맞죠? 이게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저축은행은 여기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모두 증가한 것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21년에 전년 대비 예금자 부보 예금 증가율은 그랬습니다. 21년도에 여기에서 이 전년도에 대한 증가율은 그랬습니다. 금융투자가 저축은행보다 높아 그랬죠? 금융투자랑 저축은행을 지금 비교할 건데 여기서 잠깐 이거 어때요, 여러분? 계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이때는 잠깐만 계산을 하지 않고 보류시켜요. 너 잠깐 기다려. 정말 필요하면 해줄게. 이걸로 가는 겁니다. 자, 은행의 예금자 부보 예금은 매년 전체 예금자 부보 예금의 60%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산을 한데 60%는 좀 쉽잖아요. 이거는 뭐, 네,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잠깐 보류해 놓은 거고 얘들 볼게요. 여기에 60%라면 1500 정도의 한 60%니까 한 9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00보다 크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괜찮은 거고요. 얘도 60% 계산하면 900 한 50 되려나요? 약간 애매한데. 네. 여기 약간 애매한데요. 0.6 곱해봐요, 여러분. 그럼 67에 42에 68에 48에 네. 65 30에 35 6은 6 9 952면 되군요. 네, 되긴 하는군요. 아직까지는 됩니다. 애매했는데 여기다 6 곱해버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겨우 될 것 같고요. 여기다 6 곱해버리면요. 0.6을 곱하는 거긴 한데, 6 곱해버리면 6, 9, 54, 114 정도 돼야 돼요.
이거 조금 안 돼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다 6 곱하면요. 1, 2가 넘어야 돼요. 그죠? 그럼 1200 넘어야 돼 11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60% 이상이다라고 했으면 여기는 60%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다 0.6만 곱해서 1200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1100 되잖아요. 일단 60%는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계산을 해도 돼요. 물론 해도 되는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일단은 1번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얘는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눈으로 풀 수 있다면 내가 계산하는 문제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이 나오네? 잠깐 기다려봐. 3번도 계산이네? 잠깐 기다려봐. 4번도 계산인데 좀 할만하지 않고 막 복잡해 보여? 잠깐 기다려봐 하면서 그때 되면 이제 2, 3, 4번 중에 고르는 거고 그때 다시 이제 쉬운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최대한 계산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잘하길 바래요. 자, 1번 보기가 레벨 3짜리고요. 2번 보기가 레벨 1짜리고요. 3번 보기가 레벨 5짜리고요. 4번 보기가 레벨 4짜리고 5번 보기가 만약에 레벨 2짜리라고 해봐요. 얘네들은 눈으로 풀 수 있어요. 증가했네, 감소했네 이 정도로 눈으로 풀 수 있는 거. 이건 약간만 손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거는 미친 듯이 계산해야 되고 이것도 미친 듯이 계산해야 되고 가정해봐요. 자, 1번을 봅니다. 풀어요, 안 풀어요? 잠깐 보류시키는 거예요. 너 잠깐 기다려봐. 2번 봐요. 눈으로 볼 수 있죠. 이건 푸는 거예요. 막 봐서 증가네, 감소네 눈으로 금방 들어오죠. 풀어요. 풀어. 네. 이거는 풀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면 감사한 거죠. 얘 안 봤으니까 적어도. 얘가 답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지나가요. 하면서 이걸 풀다니 이걸 풀면 시간 엄청 소비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보류예요. 무조건 보류. 그 다음 것도 봤더니 완전 얘도 뺨쳐요. 얘네 뺨쳐요. 둘 다 막 장난 아니에요. 전부 다 보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봅니다. 근데 만약 얘가 눈으로 보는 건데 조금 고민하면서 보긴 하지만 얘가 만약에 답이다? 그럼 여러분은 완전 이득인 거예요. 이걸 안 풀었잖아요. 남들은 풀었을 텐데 여러분은 안 풀었기 때문에 엄청 이득인 거고 혹시라도 얘가 답이 아니어요. 이렇게 답이 아니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제 3, 4, 5 중에 뭐 풀어야 돼요? 레벨 3, 4, 5 중에 당연히 레벨 3 풀어야 돼요. 쉬운 것부터 풀어야 돼요. 자, 풀어요. 이것도 만약에 답이 아니래요. 답이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손해본 기억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답은 아니었대요. 그럼 이제 얘네들 중에 고민하죠. 누굴 풀어요? 그나마 쉬운 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풀어서 4번이 답이면 체크, 4번이 만약에 답이 아니면 3번 체크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최선의 경우는 2번에서 답이 나올 때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득 봤다 생각할 거는 5번이 답일 때고요. 최악의 경우는 3번이 답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조차 이 말이 중요해요. 경우조차 여러분이 이 보기 5개 중에 안 푼 보기가 있어요. 어떤 보기죠? 여러분은 절대로 안 풀어요. 어떤 보기? 가장 어려운 보기를 안 풀어요. 이걸 눈치채야 돼요. 가장 어려운 보기는 안 풀어요. 그렇다면 보기가 4개짜리라면 내가 1개는 무조건 안 풀어도 되는 녀석이래요. 나머지 3개만 갖고도 파악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내려왔는데 계산이 나와요.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잠깐 보류. 왜? 너가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너가 그 어려운 녀석이겠지. 넘어가 일단. 넘어가 보는 거예요. 넘어가. 계산이야 지저분해. 넘어가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해석한 다음에 이게 답이면 이거 감사한 거죠.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풀었으면 엄청 손해본 거예요. 그것만 조심해도 여러분 굉장한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 중에 하나는 내가 안 풀어도 돼. 보기 중에 하나 안 풀어도 된다는 소리는 한 문제를 어찌 보면 그냥 스킵해도 된다는 소리. 넘어갈 수 있는 권을 하나고 여러분한테 보너스권이 하나 있어서 문제를 풀어봐 했는데 뭐 당신에게는 보기 하나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가장 어려운 보기를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밑에 거 2개 풀고 답이 없으면 이게 답인 거고 답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 안 풀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무조건 풀어야 돼가 아니라 잠깐 기다려봐. 지저분해? 너 잠깐 기다려. 너 저리 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2번이 3번보단 귀찮아 보여서 일단 패스는 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3번을 봤더니 여기 자체는 60% 계산했을 때 눈으로 조금만 계산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증감률 구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네. 혹시나 이제 매년 증감률을 비교해라. 이 5개를 매년 비교해라. 그랬으면 완전히 정말 극강의 어찌 보면 난이도를 갖고 있는 녀석인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이것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본 시간을 아끼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이거 어려운데 쓰는 사람은 잘 써요. 근데 이제 못 쓰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들어도 못 써요. 왜? 넘어가지를 못해요. 저도 그게 참 신기한데
넘어가 해도 못 넘어가요. 왜요? 이거 풀어야 돼요. 막 계속 풀고 있어요. 넘어가야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나에게 어찌 보면 그 인기응변의 자세가 나와서 넘어갔더니 이 문제 빼고 다 나머지 다 맞네. 그럼 얘가 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고지식하게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넘어가는 건 있어야 된다. 보기 하나는 완전히 비워도 되는구나. 내가 안 봐도 되는 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득이에요. 보기가 4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개 안 봐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5번, 16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녀석은요, 이제 글을 해석하는 문제죠. 이런 구간,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할래?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영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식,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쓱 보자마자 이거 뭐야? 통신요금 자동이체 할인 구간, 카드 쓰면 할인 구간 되는 그런 건가? 한 번쯤 고민해 본 사람은 본 녀석일 거예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지금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정도는 대충 알 거고 이건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장난치는 문제겠지. 여기서 건덕지를 잡아서 문제화 시킨 거겠지.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지식으로 일단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봅니다. 다음 중 A카드의 할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걸 찾아봐 그랬어요. 여기 안 읽었어요, 저. 하나도 안 읽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접근하세요.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봐요. A카드의 통신요금 할인 혜택은 전원 실적에 의한 것이므로 자동이체 가입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서비스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첫 몇 달은 이거 있거든요. 내 상식과 지식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벌써 조금 그런데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첫 달은 실적 무관 이런 게 강하던데 이렇게 느낌이 있다면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쫙 봤을 때 전월 이월증이 없는 경우에도 1구간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적용이 됩니다. 최초에서 한 달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금방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빨리 더 찾을 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잘 맞추는 건 맞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그건 보너스입니다. 전월 이용 실적이 70만 원 이상인 고객이라도 연회비가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연회비가 할인이 된다라는 표현은 연회비 여기 나오는데 연회비 면제 조건은 없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죠. 네. 딱 봐도 없어요. 70만 원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연회비 실적 할인되지 않아. 이거 맞는 말이죠. 살짝 의심이 되면 3번부터 유효기간 도래전 카드를 해지할 경우 카드 발급 비용 포함 재반 비용 해지의 기준 1할 계산돼서 정산된다 그랬습니다. 네. 계약을 해지하면 10여일 이내 반환 처리되는데 3개월 이내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회원이 납부한 것은 반환금의 산정 시 공제됩니다. 네, 바로 해지할 때 해지일 기준 1할 계산되나요? 그런 말 없죠. 네, 해지일 기준으로 1할 계산된다는 말은 없어요. 해지한 경우는 1할 계산 여기 산정은 있는데 있긴 있네요, 말이. 그죠? 연회비 반환 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할 계산 산정되되 10영업일 이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10여일 이내에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는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반환금의 산정 시에는 또 공제가 된다고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 비용 포함이라는 말이 틀린 건가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연회비 쪽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뒤쪽 말이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대충 읽어보니까 카드 재반 비용, 발급 비용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진 않네요. 오히려 앞말이 맞았네요. 근데 이미 벌써 2번에 답이 맞았기 때문에 벌써 이거는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재반 비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건 아닙니다. 네. 전역카드 이용 실적이 40만 원이고 통신요금 자동이체 수임금이 만 원인 경우는 할인 서비스 2,000원의 이득을 보나요? 네. 40만 원이면 지금 12,000원짜리잖아요. 자동이체 승인 금액이 근데 자동이체 승인 금액이 적을 경우 승인 금액만큼 할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동이체 승인 금액이 여러분 10,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어치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할인되는 거 맞죠? 답은 2번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아무튼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보고 푸는 게 제일 좋다. 상식 지식으로 덤벼서 푸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불가능한 문제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 다 읽고 푼다? 그거 느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고요. 계속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쭉 읽고 나서 보잖아요. 기억 한 개도 안 나요. 다시 와서 또 읽어야 돼요. 풀 때. 대신에 이렇게 풀면요. 대부분 이제 첫 번째 보기는 위쪽에, 두 번째 보기는 중간쯤에, 세 번째 보기는 밑에 쪽에, 네 번째 보기는 거의 마지막쯤에 이런 것도 좀 구성이 보여요. 그것도 하다 보면 이제 빨라집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좀 이쪽에서 확인해 볼까? 이런 식으로도 꼼수도 생기고요. 아무튼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이쪽은. 네. 다음은 3개월 전부터 A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M사 통신요금, 자동차 시청과 영수와 상해 통신요금 할인 혜택과 연회비 내역이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올바른 걸 또 골라보자 그랬거든요. 자, 영수는 IPTV와 전화요금으로 24,000원이 청구되었으며 A카드 이용 실적이 55만 원이래요. 그럼 55만 원이면 지금 1구간에는 들어가는 거죠. 할인 금액이 12,000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12,000원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럼 12,000원 냈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블라블라블라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IPTV와 전화요금이 할인이 되는 녀석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 보니까 전화요금도 있고 IPTV도 있죠. 얘네들이 합친 것이 지금 할인될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2,000원 할인되는 게 맞습니다. 상해는요. 국내의 경우 A카드 유효기간 3분의 2 경과 후에 해지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 15,000원짜리인데 3분의 2 해지했답니다. 그럼 1월 계산이 돼주면 3분의 1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5,000원은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뭘 하냐면요.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전 시 공제된대요. 제거된대요. 어떻게 제거되냐 봤더니 이게 제거된대요. 카드의 발행, 배송 및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에 소요된 비용이 3,000원이랍니다. 그럼 5,000원에서 3,000원을 뺀 금액을 받겠죠? 얘는 2,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수의 통신요금 실납부액은 12,000원이고 네, 상해 연회비 실납부액보다 더 많다. 그럼 얘는 실납입액이 얼마예요? 13,000원인 거죠. 그죠? 2,000원만 돌려받은 거니까 결국 13,000원 낸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얘가 더 적은 거 맞죠? 네. 그래서 영수가 더 많다가 아니라 영수가 더 적다가 답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상위는 최초 납부한 연회비의 10% 미만을 반환받게 된다 그랬는데 최초 납입한 게 15,000원인데 2,000원을 받기 때문에 10% 미만도 아니죠. 영수 A카드 전환 실적이 15만 원 더 많아져도 그랬습니다. 그럼 70만 원 된다는 소리고요. 영수의 통신요금 실납부액은 상위 더 많다? 상위의 연회비 실납부액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더 많아지면요. 17,000원을 할인받아요. 그러면 7,000원을 결국 내게 되는 거고 네, 상위의 연회비 실납부액은 13,000원이잖아요. 네, 더 많지 않아요. 틀렸죠? 답은 당연히 그럼 4번이겠네요. 어려운 보기가 4번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 풀어도 돼요. 영수의 통신료가 상해 연시된 실납부액의 합은 25,000원이다. 네, 얘가 13,000원이고 얘는 지금 12,000원인 상태니까 둘을 더해주면 25,000원 맞죠? 오히려 4번이 제일 쉬웠네요. 답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C가 가입한 적금 상품의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한 결과고요. 빈칸 세후 수령액. 네, 여기 라인인가죠? 여기에 들어가 알맞은 금액은 얼마야? 그랬습니다. 자, 소수점 반올림해서 원 단위로 표현해봐 그랬어요. 월 적립이 10만 원이고요. 네, 개월로 연이에요? 1년인가요? 네. 그 다음에 단리로 2.8이라는 소리인가요? 복리로 2.8이라는 소리인가요? 이걸로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가 색칠되어 있죠? 단리로 2.8이라는 소리고 1년 계열이고 이자는 일반 과세였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자 과세가 15.4%가 주어지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단리니까 이자액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아까처럼 저희가 첫 번째 문제 풀던 거 있죠? 그 녀석하고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요. 10만 곱하기 이자가 얼마예요? 네. 지금 이자가 나와 있어요? 2.8에 나와 있네요. 네. 100분의 2.8이에요. 이게 연리인 것 같죠? 네. 거기다가 12번 중에 한 번, 네. 1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월 이율로 따진 거고요. 월 이로 지금 본 겁니다. 네. 월 이율에 대한 어찌 보면 단 개념이에요. 이만한 돈을 맨 마지막에 낸 건 요거 한 번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얘가 12월에 낸 돈이라고 하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11월에 낸 돈은 똑같은 계산해서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10월에 낸 돈은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낸 돈은 여기에다 12번의 이자가 붙어.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해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통쳐서요. 똑같은 값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의 합이죠. 이거의 합이 뭐다?
2분의 12 곱하기 1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두 개 날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1000분의 28로 볼게요. 1000분의 28이고 1000하고 이거 공 3개 지웁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28 남는 것만 적을게요. 여기 2분의 13 남아요. 이렇게. 그럼 얘도 지워져서 14로 바꾸죠. 14 곱하기 13을 해주면요. 네, 169에서 13 더하면 되거든요. 170, 182예요. 계산하면 돼요. 180에다가 100배 하니까 18,2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자액이 18,200원이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생각보다 조금 붙네요. 아무튼 이자는 18,200원인데 거기서 이자 과세가 15.4%래요. 그러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0.846을 곱해야 84.6%를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8,200원 곱하기 0.846을 계산해줘야 되고요. 공 2개 가지고 한 번 더 가줄게요. 네. 한 번 더 가주면, 더 가줄 수가 없네요. 더 가주면 이게 또 꺾여야 되니까. 182 곱하기 84.6, 이걸 우리한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6이 12고요. 네. 이걸 자리를 맞춰야 되니까 180을 여러분 여기다 적을게요. 6이 11 올라가고 6, 8, 48, 49예요. 6, 1은 6, 10입니다. 4, 2, 8, 4, 8에 32, 4, 1은 4, 7, 8, 2, 16, 8, 8에 64, 65, 8, 1은 8, 네, 14입니다. 아이고, 지저분. 계산해 볼까요? 1, 5, 얼마인가요? 1, 5, 2가 되나요? 네, 1, 5, 2, 9, 7이에요. 점 하나 찍습니다. 15,297원. 네. 그래서 제거했을 때 남는 금액이 15,297.2원이에요. 이렇게. 소점은 반올림해서 원 단위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15297원이라는 소리고, 그럼 이만큼을 내가 낸 돈의 합인 10만 원에 12번이니까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120만 원에다 더할 겁니다. 그래서 121만 5,297원 정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계산이 좀 잘못됐나요, 제가? 여기가 딱 맞는데 제가 잘못했나 봐요. 여기 이 3이네요. 죄송합니다. 계산 엄하게 틀렸네요. 네, 요렇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죠. 자, 계산 실수만 하면 돼요, 저처럼. 자. 근데 아무튼 여기 단일의 계산법이라서 조금 이제 그 방법 정도 이제 익혀보시기 바라고 외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또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건 안 봐요. 6개월 누적 강수량이 위에 있는 내용이죠. 평년값보다 많은 지역은 평년이 어디예요? 밑에 있는 거죠. 여기보다 많은 지역을 금년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다 그랬어요. 저수율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6개월 일단 많은 지역을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위에 게 더 크다는 소리예요. 위에 게 더 큰 수는 네, 여기죠.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요 4개고요. 그 4개 지역은 모두 금년 저수율이 여기가 평년보다 높나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아니죠? 깨졌습니다. 일단 1번 아닙니다. 평년값 대비 6개월 누적 강수량의 비율이 전년급보다 낮은 지역은 2개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 평년값 대비해서 6개월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것분의 이거 했단 소리예요. 대비라는 소리는 859분의 787보다 낮은 지역이 2개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어때요, 여러분? 마주 그냥 네, 팬테스틱하죠?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보류해야 돼요. 이거 언제 다 계산하고 안 돼 있어요? 보류. 평년 대비 금년의 평균 저수율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이다. 얘도 계산이 네, 싫어요. 왜냐면 평년 대비 이 저수지 비율이래요.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이냐라고 했는데 얘는 얘보다는 훨씬 쉬워요. 가장 큰 게 경북이냐니까 경북보다 큰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답인 거죠. 누구보다 크다 정도의 비율은 계산 안 하고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보류는 일단 시켜요. 6개월 누적 강수량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은 네, 여기서 전국보다 높은 지역은 전국이 얼마예요? 787.8이죠. 네, 787. 저것보다 큰 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요 4개입니다. 모두 평년값 역시 전국보다 높다. 평년값 역시 전국보다 높나요? 높아. 높지 않죠? 네. 결국 2번, 3번 중에 하나네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3번 먼저 해야 됩니다. 평년 대비 금년의 평균 저수율 비율 그랬어요. 그럼 경북이 제일 높은가만 볼게요. 평년분의 이거예요. 그럼 71분의 85.2보다 누가 더 클 것 같아? 라는 싸움입니다. 조금 차이 많이 나는 거 없어 보이나요? 요거 차이 나 보이죠, 여러분? 봐봐요.
보나마나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71.1하고 87.1하고 71.8이랑 85.2가 있는데 얘가 크냐 이거예요. 근데 분모 어때요? 분모 작죠? 분자 크죠? 볼 것도 없이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1등은 아니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북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답 계산하기 싫었던 2번이 답인 거예요. 나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넘겼어야 되는 유형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2번은 넘겨야 되고 보류하면서 넘어가서 내가 풀만한 것들을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농촌 3개 지역의 ABC의 인구 수와 부양비를 조사한 자료다.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고르래요. 이때는 보기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억이 2표를 얻었고요. 니은도 2표를 얻었고 디귿은 1표예요. 리을이 2표입니다. 이때 디귿 보는 건 약간 수지가 안 맞죠.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디귿을 봤는데 디귿이 만약에 답이에요. 그러면 디귿 들어간 것만 고르면 되니까.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짝 이거 위주로 보는 게 맞고요. A 지역의 15에서 64세 인구는 3,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A 지역의 총 인구수는 4,000인데 총 부양비가 뭐래요? 15에서 64세 인구 분의 14세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의 합이에요. 그것이 60이랍니다. 곱하기 100. 유년 부양비가 얼마죠?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100. 와우.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계산을 다 해내라는 소리예요. 그죠? 네. 다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0부터 14까지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65세 이상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총 부양비는 여러분 뭐예요? 총 부양비는 여기죠. 네, 전체 4,000에서 A랑 B를 뺀 수예요. 그거 분의 A 더하기 B죠, 이게? 대충 느낌 오나요? 네. 요 사람 수는 이 사람들을 뺀 거예요. 4,000에서 A 더하기 B를 뺀 다음에 그 위에 A 더하기 B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의 값이 60이래요. 곱하기 101개. 네. 그러면 식을 굳이 만들어 보면요. 4,000 빼기 네모분의 네모가 지금 60 곱하기 100해서 60이니까 100분의 60이란 소리예요. 이렇게. 10분의 6이란 소리고 이 10 곱하고 6 곱하고 5랑 3으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5랑 3 곱해도 됩니다. 그러면 3네모는 2 잠시만요. 계산 잘못했네요. 여기가 올라가니까 5네모죠. 5네모는 12,000 마이너스 3네모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빼지면 2네모는 더해지네요. 8네모가 나오네요. 그죠? 8네모는 1200이 나오기 때문에 네모의 값은 150이야 라고 나와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이 150명이었어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작죠? 150명? 그렇게 작진 않을 텐데 뭔가 계산 틀렸는데요. 네. 어디가 틀렸나요? 여기 1200이라고 적었네요. 제가 12,000이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계산이 틀렸어요. 여러분. 1500명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15부터 64세 인구는 4,000명에서 1,500명만 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 들어간 게 2표나 되기 때문에 2개는 지워요. 이렇게. 그러면 리을이냐 니은 리을이냐 싸움이죠. 그럼 리을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니은만 풀어보면 돼요. 노년 부양비는 ABC 지역 순으로 크다 그랬습니다. 자, 노년 부양비라는 건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예요. 그 값에 곱하기 100입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식화시켜야 될 것 같네요. 네, 녹록하지 않아요. 아주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를 다 따로 내가 계산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죠? 유년 부양비가? 유년 부양비가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 분의 일할 수 있는 사람 분의 어린아이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만약에 이만큼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20%가 이 유아란 소리입니다. 그죠? 이런 해석이에요. 전체 인구가 전체 인구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어린 사람, 늙은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면 세 개의 부류가 있다면 이 중에 여기 분의 여기를 계산했더니 그것이 지금 20%야. 요 녀석은 요 녀석 이렇게 똑같은 바가 있을 때 세 개를 나눴을 때 여기 분의 여기가 15야. 여기 분의 여기가 30이야.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여기 갖고 지금 이걸 어떻게든 노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볼 땐 이쪽은 계산하는 수가 최선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그냥 감으로 때려 맞기는 조금 무리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총 부양비를 방금처럼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서 이 A랑 B의 합이 몇이 나왔었냐면 1500이 나왔었죠. 이거는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총 부양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해석이 돼서 A 더하기 B가 1500이 나오고 여기는 얼마예요? 네, 4000에서 1500 빼니까 일단 2500명 중에서 유년 부양비 얼마인지 모르지만 B라고 올라가면 되죠. 네, A였나요? 유년이 A였나요? 네, 유년이 A였군요. 이것에 곱하기 100한 것이 3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공공지원 지어지면서 750명이에요. 그럼 어른도 750명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네. 나이 든 사람도 750, 나이 어린 사람도 750 이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와, 다 따져야 됩니다. 자, 총 부양비라고 했는데 6천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네모를 빼요. 아까처럼 똑같은 식이에요. 그것분의 네모가 100분의 20이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분의 1입니다. 계산해주면 5 네모가 6천 빼기 네모가 돼서 너 넘어가 했을 때 6 네모가 6천이 나와요. 그래서 네모는 1000이구나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의 합이 1000이에요. 그럼 여기는 전체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5000이고요. 그 중에 A가 15였다는 소리입니다. 네, 여기다 곱하기 100한 것이 15예요. 그러면 50분의 A가 1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또 75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구해야 돼요. A는 750명이에요. 네. 대신에 여기서 B는 250명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합쳐서 100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와우. 완전 힘들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500명이 있고요. 3,500 빼기 네모분의 네모를 올린 것이 40%였어. 100분의 40이었어. 라는 소리죠. 지어지면 5분의 2라서요. 5 곱하고 2 곱할 거예요. 그럼 5배의 네모는 7,000 빼기 2 네모가 나와서요. 요거 넘어가 버리면 7 네모는 7,00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모가 1000명이구나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네모가 1000명이면 자 여기서는요. 2500명분의 A가 20%래요. 100분의 20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게 5분의 1이라서 5도 여기 나눠주면 50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50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0명이었기 때문에 A가 500이면 B도 500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 구했어요. 그랬을 때 A, B, C의 지역순으로 이제 되는지 노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라는 건 요것분의 요거죠. 그럼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네. 2500이었나요? 2500분의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2500분의 B인데 B도 750이에요. 2500분의 A도 750이었고 아까 얘도 30이 나오겠죠? 그러면 A는 노년 부양비가 30입니다. B는요. 노년 부양비가 얼마일까요? 6,000명이었는데 5,000명 중에서 B가 2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눠주면 네, 2배 해주는 게 좋겠네요. 10,000분의 500입니다. 10,000분의 500이면 0.5, 그러니까 5예요. 5. 5라는 값이 나옵니다. 곱하기 100까지 할 거니까. 여기는 5입니다. C는요. 3,500명 중에서 1,000명 빼니까 2,500명 분이에요. 2,500분에 B의 자리를 올려주면요. 여기 B니까 500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주면 5분의 1이 나와서 22호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지역순으로 큽니까? 아니요예요. 네. A, C, B의 순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려 먹었기 때문에 니은도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답은 안 풀어봤지만 4번이었던, 리을이었던 1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와, 얘는 여러분 이거 다 풀어봐야 돼서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안 돼. 이거 시간 내에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참고하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라? 도망가야 돼요. 못 풀어요. 시간 내에 못 푸니까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